안녕하세요. 독학으로 베이스를 잘 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16년 정도 혼자 독학으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용음악 같은 걸 전공으로 했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어떤 레슨 같은 걸 통해서 베이스를 배운 게 아니고 좋아하는 그룹의 베이시스트를 따라하거나 혼자서 악기를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터득한 어떤 개인적인 터득을 통해서 이제 베이스를 어느 정도, 잘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치게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 반대로 실용음악을 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10대 분들이나 전문 음악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혹은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문적으로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그냥 단순히 취미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베이스를 치고 싶다,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어떤 연주 같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개략적으로 베이스가 어떤 악기이고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개략적인 쉬운,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베이스는 기타랑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생겼죠. 줄의 개수랑 줄의 굵기가 다를 뿐이고, 사실 베이스도 줄이 제 거는 4개지만 5개짜리, 6개짜리 혹은 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베이스 요 헤드라고 하죠. 그리고 헤드, 넥, 바디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목, 몸통이죠. 먼저 헤드는 줄을 감아서 딱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튜닝이라고 하죠. 보통 베이스는 이 1번, 2번, 3번, 4번 줄이라고 하는데 4번 줄 E, D, A, G라는 어떤 특정한 음으로 세팅을 합니다. A, B, C, D, E, F, G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음악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그런 음계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C는 도예요. 그러니까 C, D, E면 도, 레, 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 A, D, G라는 튜닝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각 줄에 해당되는 튜닝이 됐을 때 얘를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면 이제 그 줄은 튜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줄감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 헤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넥은 이 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눌렀을 때 원하는 음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점들이 박혀 있죠. 도트라고 하는데, 요게 보통의 악기들은 3번, 1, 2, 3번, 4, 5번, 6, 7번, 8, 9번, 10, 11, 12 이런 어떤 특정한 곳에만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도트는 사실 어떤 연주를 직접적으로 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이 왼손으로 운지라고 하죠. 이 프렛을 잡는 거, 이 연주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즉흥적으로 딱 봤을 때 얘가 3번이네. 그럼 저는 4번 포지션을 잡는데 쉽게 요놈들을 보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4번, 6번, 7번, 5번, 3번 이런 식으로. 이 도트에 점 박혀 있는 것들은 그렇고요. 요놈, 요 플랫이라고 하는 놈들은 요 지판, 요 넥이란 놈은 이 넥도 몸통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위쪽에 딱 이제 접합이 돼가지고 요 지판 위에 이 말씀드린 이 점들이 이제 색칠이 돼 있고, 여기에 이 플랫이란 금속들이 박혀 있어서 어디를 내가 눌렀을 때 이 줄의 떨림이 딱 만약에 여기를 눌렀으면 여기부터의 여기까지만 줄이 떨리게끔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렇게 낼 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부분은 이제 보이시는 이 까만 부분, 요 놈은 너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놈에도 홈이 좀 파여 있어서 사실 이 줄이 이 홈에 이렇게 딱 끼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줄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이 줄이 이 쓸데없는 떨림이 있으면 소리가 지저분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서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작점에서 한번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얘도 나중에는 좀 달아서 줄이 여기서 떨리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이 넥의 역할이고, 이 넥은 보통의 베이스는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목재가 아니고 이 탄소광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탄소광이 나무에 비해서 좀 더 열이나 습도 같은 거에 이 변형되는 게 적다고 해가지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나무로 된 재질보다는 뭔가 좀 소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전 이 소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선택한 베이스고, 나무든 탄소든 간에 어떤 재질이든 이 넥 안에는 이 굵다란 금속 쇠 막대기가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기가 어느 정도 이 구조체가 돼서 이 넥이 이 장력 때문에 이렇게 휘거나 혹은 이 반대로 휘거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넥이 좀 휘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쇠 뭉치를 돌려서 그 휘임을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요 바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렌치를 돌려서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고, 어떤 악기는 이 헤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베이스 악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쇠 뭉치, 트러스 로드라고 하는 그 쇠 막대기는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돌려서 맞추는 데는 정해진 그 횟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 하셔서 최대한 어떤 열이나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디 부분은 사실상 이 줄의 떨림을 소리로 바꿔서 앰프에서 소리가 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넥이 이제 이 바디에 이렇게 나사로 접합이 돼 있죠. 이렇게 나사 접합이 아니고 이 바디 자체가 여기서 얇아져서 넥으로 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악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요. 물론 그 종류에 따라서 소리도 다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디에 넥이 이제 이 볼트 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줄의 떨림을 소리로 바꿔준 역할을 요 까만 놈이 해요. 요 까만 놈은 픽업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픽업이 이 줄의 떨림을 이제 흡수해서 그걸 이제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픽업이 없으면 이 악기로는 앰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작게 들 수 있는 뭐 이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픽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픽업이 사실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게 하나 박혀 있지만, 뭐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좁은 폭의 픽업이 두 개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좁은 거 하나, 넓은 거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종류도 있는데,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박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개인의 취향, 혹은 나는 저런 조합이 나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주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악기 샵을 가서 쳐보시거나, 혹은 뭐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시고, 저 악기는 저런 조합일 때 저런 소리가 나더라, 난 저게 좋네 하면은 그런 악기를 쳐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악기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베이스의 줄을 설치하는 시작 부분을 이 브릿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리처럼 이제 어떤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요 동그란 부분이 이 줄의 시작점인데, 요 구멍을 통해서 줄을 넣어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요 너트에 걸치고 요 줄감기에 감겨서 줄이 세팅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브릿지에 이제 각 줄마다 이렇게 새들이라고 하는 요 쇠뭉치들이 하나씩 걸려있죠, 줄마다. 근데 이 새들에는 이렇게 조그만 나사를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에 두 개씩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요 구멍에 맞는 렌치를 돌려서 이 높이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는데,
그 높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 줄이 이 4개 지판에서 얼마나 떠 있느냐, 얼마나 가깝게 떠 있느냐,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이 얼마나 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가 달라지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어떤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새드를 통한 높낮이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줄 높이가 낮으면 아무래도 지판에 줄이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으로 운지하기가 편하시겠죠. 운지라고 하면 이제 이 특정한 플랫 사이의 자리를 눌러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줄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높이 떠 있으니까 왼손으로 누르는데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줄이 낮으면 연주하기가 편한 건 있지만 그만큼 이 지판에 가깝기 때문에 소리의 떨림이 금방 멈춰요. 그래서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둥 했을 때 그 소리가 쭉 이어져 가는 게 비교적 금방 끝나는 편이고, 이 줄의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이 떨리는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음이 길어지죠. 풍성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입맛에 맞게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런 역할을 한 게 브릿지고, 뭐 여기 보이는 요 나사로도 이 새들의 이 앞뒤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흔히들 피치라고 하는 이 개방현을 쳤을 때랑 요 아무런 플랫을 잡지 않고 치는 걸 개방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개방현 쳤을 때랑 요 12번, 이 10번은 12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쳤을 때랑 음이 똑같아요. 그냥 한 옥타브라고 보시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거든요. 그래서 요 음과 이 12번 음과 아무것도 안 쳤을 때 음이 한 옥타브 차이만 있지, 음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때 요 새들의 앞뒤 위치를 조절해서 흔히들 피치라고 합니다. 그거를 옥타브가 다르지만 똑같은 음을 맞추는 걸 피치라고 하는데, 그걸 조절할 때 요 나사를 만져서 조절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브릿지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뭐가 됐든 어쨌든 궁금하신 거는 댓글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든지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런 부분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브릿지라는 건. 그리고 아까 픽업은 설명을 드렸고, 요 조절 노브,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요 노브예요. 사실 요 노브의 구성은 베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뭐 5개짜리도 있고 엄청 많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악기 같은 경우는 딱 3개가 있고, 요거는 제 악기 같은 경우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쳤을 때 이 볼륨이 제로면은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앰프에서. 근데 이 악기를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나겠죠. 줄이면 안 나고. 그래서 이거는 볼륨, 이 악기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브고, 이 두 번째 이 2개는 EQ인데, 사실 이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를 나누는 뭐 큰 기준이기도 하지만 뭐 100%는 아니에요. 이 EQ라고 하는 건 이 악기 자체 고유한 소리에 추가적으로 좀 더 그 색깔을 입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EQ는 하이, 미들, 로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흔히 옛날 오디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퀄라이저인데, 그거를 이제 조작하기 편하게 3가지로 분류를 한 게 이제 하이, 미들, 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는 트래블이라고도 하고요. 미들은 딱히 다른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들이고, 로우는 베이스라고도 합니다. 하이, 미들, 로우,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 악기 같은 경우는 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는 없고 베이스랑 하이만 조절할 수 있어요. 미들은 이 악기로서는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 악기 자체 갖고 있는 그 미들의 색깔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EQ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이 베이스 자체의 색깔의 소리고, 베이스를 만약에 좀 전에는 0이었고 이거를 최대로 높여서 쳤을 때, 잘못 쳤네요. 이거는 느끼시기에 뭐라고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더 낮은 음이 커진 것 같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EQ라는 거는 사실
말로 설명을 정확히 하긴 어려워요. 흔히들 하이는 좀 더 카랑카랑해지고 소리를 좀 쏴준다, 좀 귀가 찢어질 것처럼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들은 어떤 음색을 좀 더 명확하게 들려주는,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색깔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로우는 말 그대로 어떤 낮은 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느낌이 딱 이렇잖아요. 이거랑 줄였을 때 두 번째 친 건 소리가 가볍잖아요. 어떤 그게 이제 로우의 차이고, 이 하이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카랑카랑한 거, 지금은 그냥 이거랑 이 하이를 최대로 올렸을 때 되게 카랑카랑하고 좀 쇳소리가 나고 그렇죠. 요 하이의 어떤 차이는 슬랩이라는 연주를 할 때 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플랫이라고 해요. 제로로 놓는 걸 플랫으로 놨을 때 이거랑 이거를 최대로 했을 때 뭐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최대로 놓으면 조금 거북할 정도로 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하이의 조절은 어떤 핑거로 할 때보다는 어떤 슬랩을 연주할 때 좀 더 그 영향을 주는 게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슬랩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이 베이스나 미들의 조절도 중요하지만, 이 하이를 얼마나 적절하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쏘는 정도도 만족하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귀가 아프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카랑카랑하고 그런 소리를 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EQ입니다.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들이 없어서 하이와 로우만 조절하는 그런 악기이고요. 요 놈은, 요 흰색은 이제 픽가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악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미관적인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저는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슬랩 할 때 어쨌든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서 줄을 뜯어야 되는데, 요 놈이 한 3mm 정도 두께가 되는데,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래도 좀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뜯고, 있으면 좀 덜 들어가서 뜯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픽가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EQ라는 거는 패시브 악기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앰프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기는 고유의 소리에다가 EQ 같은 게 좀 더 추가적으로 색깔을 더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뒤를 보시면 여기 이제 기판이 있는데, 이 내부에는 이제 어떤 픽업을 연결해주는 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지만, 이 EQ를 작동하게 해주는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EQ라는 건 이 안에 지금 이 악기가 소리를 내게 해주는 앰프가 뭔지 아시겠지만, 그 앰프를 초소형으로 만든 게 또 들어있어요. 그걸 프리앰프라고 하는데, 그 앰프에서 한번 소리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소리에 색깔을 한번 입혀준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나온 앰프에서 한번 더 소리를 만져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 배터리가 사실 이 악기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시브 악기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이 픽업이 그대로 이 소리를 앰프로 전달을 해줘요. 근데 이 액티브는 이 픽업에서 소리를 프리앰프로 전달해주고, 그 프리앰프가 다시 앰프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프리앰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볼륨을 100으로 올려놓고 쳐도 이 앰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늘 뭐 새 걸로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공연을 하기 전이라든지 꼭 어떤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악기 같은 경우는 액티브여서 그런 건전지가 들어가고, 패시브 악기는 건전지에 상관없이 그냥 연주를 하시면 돼요. 요거 잭 꼽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딱 꽂아서 잭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어떤 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를 하면 좋을지, 연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